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은 26일째, 부산은 2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역대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주도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열대야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이 분단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석 국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는 광복회와 야당은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교체 후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입원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 공급량과 재고량을 합쳐도 필요 신청량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해 다시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북유럽 스웨덴에서 변종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외 지역의 변종 엠폭스 감염 보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도 정말 더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서울은 26일째, 부산은 22일 동안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뜨거운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어젯밤 최저기온은 26.7도, 새벽 5시엔 더 올라 27.4도를 기록하며 서울의 열대야는 벌써 2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록했던 최장 기록과 같은 수치인데 오늘 밤에도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 일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에는 오늘 밤에도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에도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22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지며 1904년 이후 120년 만에 가장 긴 지속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에서도 24일 연속 열대야로 1904년 이래 세 번째 긴 기록을 세웠고 제주는 무려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그리 많지 않아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누적 16.8일간 열대야가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4년 기록도 조만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어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분단이 계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통일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 추진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순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은 국권을 침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역사를 쌓았다며 이를 관통하는 가치는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통일을 꼽았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는 시점이 건국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최근 건국절 논란을 재차 불식시키는 발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 추진 전략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남북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고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가짜뉴스가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허위 선동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대통령실은 광복회 등이 행사에 불참한 걸 반쪽 행사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며 특정 단체가 인사불만을 핑계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하지만 어제 광복절 경축식엔 광복회를 비롯한 일부 독립운동단체와 야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복회는 따로 기념식을 열었는데 이렇게 광복절 행사가 나뉜 건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여당은 정치적 선동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수 기자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후손이 되겠습니다. 광복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자체 진행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과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구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선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역사인식이 판친다고 밝혔습니다. 초유의 별도 광복절 기념식 개최 배경에 역사관 논란을 빚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철회와 건국절을 추진 않겠다는 정부 공식 발표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광복회 기념식 참석에 앞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게 넘기려는 모든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십시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주최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야권을 향해 친일몰이이자 역사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축 행사잖아요. 그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순국 선열을 기리는 광복절에도 여야 이념 논쟁이 이어지며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를 완전히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건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정비소 벽면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엔 대구 수성구 노변동의 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실내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보안업체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교체 후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한편 해리스로 후보가 바뀐 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역전했다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바뀐 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주최한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 행사였지만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유세로 서로 띄어지기에 나섰습니다. Of course, I could speak all afternoon about the person that I am standing on this stage with.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켜세우며 트럼프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She's going to make one hell of a president. The guy we're running against, what's his name?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7%였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4%포인트 앞섰지만 후보 교체 후 역전된 겁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에서도 양자 대결 시 해리스 부통령은 48.2%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6.8%를 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선고와 관련해 조기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내일 서울 경선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일요일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당대표 연임을 확정하면서 관심은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은 최고위원 경선 결과입니다. 특히 내일 서울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지역순회 경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당선권 경계인 5위 이현주 후보와 6위 전현희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단 0.0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용인이 지역구인 이 후보보다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 후보가 홈그라운드인 서울에서는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권리당원 수는 21만여 명으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최근 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점도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 2위인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발언도 변수입니다. 사석에서 이재명 뒷담화 논란이 불거진 정 후보가 이재명 파리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당내 친명 조직을 겨냥하면서 강성 당원들은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1극 체제를 우려하는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말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석주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심가연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돌연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에게 책임을 돌린 겁니다. 책임만 주면서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반성하세요. 이 발언을 놓고 여야의 날선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며 전현희 의원의 제명안을 낸 국민의힘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현희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도 권익위 간부 사망은 전현희 의원 탓이 아니냐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제명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제명당해야 한다면 송석준 의원도 함께 제명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제명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 초유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맥이 빠진 채 여야의 막말과 정쟁만 남았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광복절마다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적발 건수가 800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태극기를 꽂은 오토바이가 여러 차선을 위험하게 넘나듭니다. 오토바이를 탄 무리가 이들을 뒤따르고 경찰차가 쫓아갑니다. 광복절을 맞아 무리를 지어다니며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위협 운전을 한 폭주족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대구 시내에서만 폭주족 집중 단속에 65건이 적발되고 충남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50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심은 폭주족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조등이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정품 인정이 된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최근 SNS상에서는 폭주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광복절 폭주 난폭 운전에 대비해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SNS상으로 폭주 또는 난폭 운전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789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기념일이나 주말에 일어날 수 있는 폭주나 난폭 운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역재입니다. 부산 신항에 입항한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에서 또 엄청난 양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온 화물선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마약이 숨겨져 있었는데 검찰은 국내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단속반이 냉동 컨테이너 속 기계실을 뜯어냅니다. 안에는 노란색 벽돌 모양 물체가 30개나 들어 있습니다. 와, 대박! 와, 진짜 있네. 지난 4월 부산 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발견된 코카인입니다. 적발된 양은 33kg, 무려 1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13일에도 부산에 입항한 파나마 국적 화물선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사실이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약이 숨겨진 위치와 방식이 거의 같았습니다. 냉동 컨테이너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 신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코카인이 발견된 건 올해만 3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과 4월 발견된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밀반입하려던 마약이 이른바 배달 사고로 우리나라까지 온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배달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검찰은 우선 화물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국내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900억 원어치가 넘는 짝퉁 명품들이 적발됐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예전엔 짝퉁하면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을 떠올렸는데 이젠 삼성이나 카카오 같은 국내 전자제품 브랜드도 짝퉁에 나와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짝퉁 성지로 불리는 세빛 시장입니다. 미우미우, 버버리, 프라다를 비롯해 명품들이 빼곡하게 널려 있는데 진품을 똑같이 따라 만든 가짜, 이른바 짝퉁입니다. 정부가 입국 단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도 이를 비웃듯 가짜 명품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6월까지 적발한 수입 물품만 해도 값어치가 총 934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 그중 중국에서 온 물품이 781억 원에 달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샤넬이 487억 원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고 고야드와 루이비통, 구찌가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삼성과 카카오 등 국내 브랜드의 짝퉁 제품들이 역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품으로 인해 구입하는 소비자 피해는 물론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경 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짝퉁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엔 저희 MBN이 광복절을 맞아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10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까지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노동을 시켰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소년 강제동원 피해는 증언과 사진 그리고 문서만으로 전해져 왔는데 이 당시 소년들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소년들이 열을 맞춰 병영 앞을 행진합니다. 대열엔 키가 작고 앳된 얼굴의 어린이도 여럿 섞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에 강제로 동원된 10대 조선인 소년들입니다. 영상은 미군이 일본 해군 항공대의 아츠기 비행장을 점령한 직후 촬영됐습니다. 소년들은 군속으로 불리는 군소속 노무자로 비행장 건설에 동원되거나 군 공장인 공창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을 촬영한 미군은 소년들이 일본군 아래서 노예처럼 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로 봤을 때 임금은 상당히 낮게 지급이 됐을 것이고 식량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고 불량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년들은 귀국선을 기다리는 몇 달간 미군 부대에서 물건 하역이나 주방 보조 등의 일을 했습니다. 일본군의 소년 강제 동원은 그동안 증언과 사진, 문서로만 확인됐는데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리신 분들이 동원이 돼서 고초를 겪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의 군속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최소 7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3,400여 명이 17살 이하의 소년으로 파악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어려운 나라 사정 때문에 미국 하와이까지 이민을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잊혀질 뻔한 우리 조상들의 묘비를 한 대학 교수가 찾아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의 한 묘지. 묘비 양식은 서양식이지만 가까이 보니 한국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은 김치명이라는 분인데요. 대한국 경상북도 상주 출신입니다. 뒷면에는 대한제국군의 부사관 계급인 참교를 지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1903년부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떠난 한인 1세대들의 묘입니다. 이처럼 묘비에는 한글로 김상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한국 인천에서 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한국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한인들은 대한인 국민회와 한인 동지회 등에 가입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월급을 쪼개 독립군 자금을 대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재판에 넘겨지자 비용을 보탰습니다. 제물포에서 출발한 이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세운 학교가 인천과 하와이의 앞글자를 딴 인하대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당시 언론과 기록에 남아있지만 정부로부터 서운을 받은 사람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도 미국 방문할 때 꼭 하와이 이번에도 방문했잖아요. 그렇게 가깝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건 우리 보훈부 문제거든요. 태평양 건너 멀리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이민 1세대. 독립을 염원하던 애침이 이제 쓸쓸한 묘비로 남아 조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른바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그런데 선포한 바로 다음 날 스웨덴에서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이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걸로 알려져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에서 변종 엠폭스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데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Vi har också nu under eftermiddagen fått bekräftat att vi har ett fall i Sverige av den allvarligare typen av mpox, den som heter CLAD. 스웨덴 당국은 환자가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종 엠폭스는 2022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다고 알려졌고 앞서 WHO도 전 세계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Potential of this mpox virus to spread further across countries in Africa and possibly outside the continent. 현재 엠폭스 확산이 빠른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올해에만 확진 사례 1만 4천여 건, 사망자는 455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내 백신 수급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미국 등이 백신 지원에 나서는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인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4년 동안의 잠에서 깨어나 지난달 본격적으로 분화가 시작돼 움직이고 있는데 크고 작은 폭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산 분화구에서 굉음과 함께 시뻘건 용암이 솟구칩니다. 100km 떨어진 해변가에서도 용암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지난 4일 폭발했던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화산과 약 6km 떨어진 곳에서 SNS로 현장을 중계한 한 목격자는 폭발이 익숙한 듯 채팅 참여자를 안심시킵니다. That's beautiful. No, we'll be fine, guys. This is a common occurrence. It erupts all the time. The last time we had a big eruption was two weeks ago. 이번 폭발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마을 일대가 화산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시칠리아 주요 공항인 카타니아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나는 타오른다라는 뜻인 에트나는 유럽에서 가장 높고 활발한 활화산인데 폭발 기록이 기원전 425년부터 남아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화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엄청난 불길이 순식간에 사람 몸에 붙어버렸습니다. 방화범의 몸에 불이 붙어버린 거라는데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두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한 미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설프게 망치로 유리문을 깨더니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곧이어 가게 내부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6일 호주에서 있었던 방화 화재의 사건 당시 영상입니다. 방화범이 잡히지 않아 경찰이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재는 진화됐지만 건물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요. 영상이 널리 퍼져서 하루빨리 범인들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여기 어린 소년이 갑자기 경찰에게 달려와 무언가를 손으로 가리키는데요. 다급해 보이는 표정의 소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한 소년이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자 경찰은 서둘러 소년을 차에 태웁니다. 소년과 도착한 곳은 차가 빠져 있는 연못이었는데요. 소년의 어머니가 운전 중 발작을 일으키면서 연못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경찰관의 도움으로 엄마를 구해낼 수 있었는데요. 당시엔 의식도 맥박도 희미했지만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다시 호흡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여기 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에어쇼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슬로베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달려오더니 하늘로 날아갑니다. 자세히 보면 비행기 좌석은 텅 비어 있는데요. 주위를 둘러봐도 운전석이 비어 있는 비행기들 뿐입니다. 해당 비행기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항공 모형기이기 때문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비행기 에어쇼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1,500명의 원격 조종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모형기들 뿐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항공기가 부럽지 않을 만큼 멋지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오는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바닥날 전망인데요. 이런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연금을 나중에 받는 청년들은 돈을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노년층은 돈을 더 내는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늦출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키워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는데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보험료율을 13에서 15%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장년층은 1%포인트씩 올려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래 납부해야 하는 청년층의 인상률을 낮게 설정하고 곧 연금을 받을 장년층은 더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만약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 강구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세대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6.25 참전용사의 자녀로 알려진 배우 이영애 씨가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피고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곳인데요. 애초 한일 기업 등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재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이영애 씨는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들어 재단에 들어온 첫 기부 소식이라고 하네요. 서울대학교 측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차량용 스티커를 놓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기금 조성을 담당하는 서울대 발전재단이 배포하고 있는 서울대 학생 가족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스티커인데요. 영어로 자랑스러운 가족, 나는 엄마, 나는 아빠 등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벌주의를 과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외국 대학에선 흔히 있는 일이라며 지나친 비판이란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재단 측은 스티커에 대해 대학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네요. 끼어드는 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2일 충남 당진시 한 도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려는 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화물차는 크게 부서졌는데 정작 캠핑카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캠핑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화물차 기사님이 살려줬는데 트럭 넘어진 거 보고 그냥 가네. 꼭 잡아야 한다. 정말 너무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서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한류 체험 전시가 열렸습니다. 또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신윤복의 미인도와 추사 김정희의 명필 등 한국 전통예술이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했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R을 쓰니 드라마에서 자주 본 한강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글로리 등 K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류 관광 경험은 배우가 되어 레드카펫 포토라인에 서거나 드라마 촬영지, AI 아바타 만들기 등 총 12개 테마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드라마 체험 전시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3개월 정도 방문하는 동안 약 8만 명 정도의 외국 관광객이 와서 한국에 대한 매력을 찾고 그다음에 드라마 속의 촬영지를 보면서 실제로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의 출발은 일상의 순간이지만 순간은 저마다 리듬과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김지선 작가는 기억 속에 잔상처럼 남은 순간을 다루고 테라핀, 콜드왁스, 오일 스틱 등 여러 물성의 붓질의 속도를 변주해
기억의 파편을 리듬으로 표현합니다. 이미솔 작가는 저마다 움직임들로 분주한 생명체의 운동에 집중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칸이 모여 만든 숲을 보여줍니다. 두 작가의 흐름 속 리듬을 통해 관람자 역시 자신만의 자유진행 리듬을 느끼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 추사 김정희의 서화, 겸재정선의 해학전신첩 등이 힙하게 재탄생했습니다. 고미술과 문화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와 보물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해석했습니다. 키네틱 아트와 모션 그래픽, 라이다 센서 등 다양한 기술력을 이용해 그림과 현실 세계를 연결했는데 빛과 소리, 냄새, 질감 등의 다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몰입형 미디어 아트가 그동안 대부분 서양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역대 최연소 30홈런 30도루의 대기록을 썼습니다. 8월 승률 1위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롯데는 홈런 한 방에 무너지며 발목을 잡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은 이한나 기자입니다. 앞선 두 타석에서 삼진과 병살타로 아쉬움을 삼킨 기아의 김도영. 3대1로 앞서던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키움의 헤이수스를 상대로 담장을 훌쩍 넘기는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최연소, 최소 경기로 30홈런 3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기록에 있어서 오늘 같은 날 쳐서 되게 행복하고 2015년 에릭 테임즈 이후 9년 만이고 국내 선수로는 2000년 박재용 이후 무려 24년 만입니다. 기아는 김도영의 대기록 달성과 양현종의 호투 속에 키움을 12대 1로 꺾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8월 9경기에서 7승을 챙기며 승률 1위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롯데는 두산 거포 김재환에게 결승 홈런을 허용하며 4연승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초반 3대 0까지 앞서갔지만 두산이 4회 말부터 연이은 득점으로 3대 3 동점을 만들었고 6회 말 김재환의 홈런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안경 에이스 롯데 박세웅은 지난 6월 6승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간밤에도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시죠? 현재 서울의 기온 27도로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역대 1위 기록과 같은 수치인데요. 다만 최근 기록이 먼저인 원칙에 따라 올여름이 열대야 최장 지속 일수 1위로 기록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덥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곳곳에서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은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요.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소나기와 비가 내릴 때 시간당 30mm씩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26.8도, 부산은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청주 35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